체감 경기가 부진한데 실업률은 최저다. 이게 뭔 말이냐? 왜 이러냐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한국과 미국 다 그렇다라는 건데요. 몇 가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어떤 신문 기사를 먼저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굉장히 레이오프 한다라는 거니까 해고한다는 거죠. 뭐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뭐 해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죠. 뭐 아마존, 뭐 메타, 트위터, X죠. 대규모 정리 해고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중에 뭐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해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퀄컴이요. 퀄컴도 역시 유명한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이죠. 여기서도 직원 1258명, 캘리포니아 직원인데요. 해고한다라는 게 이게 아마 최근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요. 지금 시끌시끌하죠. 노조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 뭐 민주, 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하루가 다르게 가서 노조의 그 리더십과 같이 논의하면서 뭐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해고를 잇따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노조들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측이 고지고대로 또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해고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월가요. 월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금융시장의 어떤 위축 고금리로 인해 여러 가지 위기가 이어지죠.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이게 결국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진다. 그래서 수익성도 나빠지고 월가 대형은행들이 필사적으로 이제 몸집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은행들이 뭐 올해 들어서만 뭐 3만 명 이상 이 직원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게 현재 미국 대표적인 기업들의 상황이다. 그런데요, 이걸 또 봐야 돼요.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고용지표와 정말 따로 노는 체감 경기인 건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요, 1960년대 후반 이후에요, 가장 낮은 수준으로 50여 년 만에 지금 가장 낮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고용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요, 노동력 부족이다라고 하네요. Labor shortage라고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에 대한 공급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을 때는요 실업률도 높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이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정상인데 실업률은 계속 낮아진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의 여파로 여러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경기와 고용이 따로 노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잡 마켓이 여전히 부음하니 디파잉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죠.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높아지고 리세션 피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요,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제롬 파월이죠. 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 최근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말은요, 뭐 여차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한다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 싶으면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올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는 예측을 위해 활용하는 지표가 실업률이라는 거죠. 고용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면 결국 고용이 잘 된다,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 이 인플레가 우려되니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거죠. 이 말은 뜨거운 고용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이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근로자들을 유치하는 데서 더 높은 비용을 기꺼이 쓰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임금 상승률은 당연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비용도 같이 올라갈 테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뭐 말이 되죠. 그리고 또한 실업률이 낮으니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소비 여력이 높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결국 뭐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금리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의사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요, 주식시장에 대한 거는요. 주식시장은 사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를 높인다. 그런데 주식이 빠진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래는요,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는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이 화랑이니까 경기가 좋아서 고용도 좋고 쭉쭉쭉쭉 잘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요,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페드에서 고용이 좋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금리를 계속 높일 것이다라는 기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는 안 좋게 된다는 하나의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실업률을 놓고 주식시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이 정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경제가 참 어렵고 저도 뭐 경제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뒤늦게 또는 지나고 나서 평가가 가능하지 예상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뭐 누군가가 얘기하기로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의 현재 수준이 어떤 다른 과학들이요, 뭐 사회과학이나 뭐 자연과학들에 비해서 거의 18세기, 19세기에 그쳐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들은 지금 시대의 수준에 맞게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제학은 굉장히 후진적으로 여전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쉽지만 일리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업률이 낮다는 게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이냐 그 자체로 답이 없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주식시장에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좋은 징조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페드 의장은 이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시그널에 따라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도 지금 왜 언임플로이먼트와 스탁 마켓의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서로 따로 놀게 됐냐, 전통적인 것과는 다르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 더 보자면요, 이거는 이와 같은 상황이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한국도요, surprisingly enough 또는 interestingly, 재미있게도 한국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요, 한국의 실업률이 2.3%래요. 그래서 이 통계를 집계한 게 한 20여 년이 됐는데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 2%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고용을 넘어서서 아주 뭐 과거엔 보지 못한 숫자다라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게 현재의 경기 상황과는 매우 대비되는 일자리의 호주 아니냐라는 거죠. 올해의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나온 것도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이후로요, 처음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1%대 초반을 기록할 만큼 아주 안 좋다고 하거든요, 경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굉장히 참 의아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뭐 일자리 호황이라고 하는 미국, 방금 말씀드린 미국보다도 비교해서 더 낮은 건데 경기는 안 좋은데 실업률은 역대 최대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것 또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의 질, 미국 쪽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앞서 그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대규모 정리해고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낮은 실업률이라는 게 첫째는 통계적인 착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걸 추적하는 데 있어서 해고된 사람들이 실제 실업률에 반영되는 것까지 어떤 타임 레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아직 고용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꽤나 오래됐다는 거죠. 뭐 이와 같은 트렌드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었던 건데 낮은 이러한 실업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시라고 하기엔 부족하면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고용의 질 얘기를 합니다.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 절대적인 총 숫자 면에 있어서의 일자리는 늘었는데 일할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절대적인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인 일자리가 충족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좀 말이 어렵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게 22년 한 해를 보면요, 거의 한 4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다른 속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업종별로 봤을 때 레저, 그 다음에 보건의료,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서비스 업에 있어서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대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그런 업종이죠. 뭐 여행, 레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가파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과거에 줄었던 그런 일자리들이 회복되는 그런 거죠. 손실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건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레저, 숙박, 뭐 여행 뭐 이런 쪽은요, 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교해서도 여전히 뭐 90만 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니 계속 늘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다지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그런 쪽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요, 대규모 정리해고,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또는 뭐 월가의 이런 고임금의 근로 인력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급되는 여러 기업들이 말하자면 뭐 전통적인 제조업 또는 IT, 금융 분야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절대 숫자에 있어서는 서로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고용시장에 있어서의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어떤 블루 컬러에 대한 일자리는 쭉쭉쭉쭉 다시 회복되는 데 반해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는 불안하다. 그러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고용 자체 또는 일자리 수치와는 별개로 고용의 질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면, 악화가 되면 보통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블루 컬러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과거의 어떤 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고요.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 불안에 영향을 준 게 바로 또 이런 팬데믹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보니 고용의 질 그리고 절대 일자리 숫자와는 따로 논다라는 게 얼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동 참여율 그리고 노동 공급의 감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또 이제 눈길을 끈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 참여율, 그러니까 현재 취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의 노동 참여율이요,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하네요. 뭐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원인이 또한 미친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1945년부터 64년도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지난 3년여의 팬데믹 기간이 이러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를 더 앞당기고 또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뭐 이런저런 것들, 자발적인 은퇴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뭐 퇴직자 또는 팬데믹으로 인한 뭐 사망자, 타의에 의한 근로시장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분들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트럼프 정부,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노동력 공급의 감소라는 것도 또한 하나의 무시 못할 변수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팬데믹 시기에 지원금 그리고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혜택 유효하다 보니 고용시장에 내가 자발적으로 안 돌아오는 인구들이 상당하다. 그러니 노동시장에 있어서 공급이죠. 노동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젊은 층의 이 고용시장 이탈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전에 얘기했었던 뭐 Great Resignation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Quiet Quitting 해가지고 유행까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고용에 대한 퍼스펙티브 이런 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부터 24세, 20대의 근로자들의 제공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물론 여기에는 이와 같은 어떤 경향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인구 자체도 과거 대비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두 번째 이유로서는 공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게 줄어들다 보니 결국 완전 고용은 유지되지만 이게 정말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또한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얘기한 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기업들 또 주식시장이 20년, 21년 동안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훨씬 더 여유 있게 자금을 쓸 수 있었다라는 이런저런 얘기가 결국 고용시장의 지표와 우리가 현재 체감하는 그 경기 악화 상황과의 어떤 불일치, 따로 노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다라고 언론들은 분석합니다. 자,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근로시장은 좋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 상황은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할 사람을 찾는 회사, 수요층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요, 내년에도 2.2% 그리고 올해도 1.4%, 이게 뭐 지난 경제 위기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유례 없이 낮은 그런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용률은 유례 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성장 없는 고용으로 빠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 성장 없는 고용의 늪이다. 방치하면 더더욱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경제 관점과 달리 저성장의 저실업이죠. 이렇게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우선 첫 번째로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고용의 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저출산, 고령화, 이게 뭐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지금 저출산인데요. 생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뭐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고용의 질이라는 것에 있어서도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업종별 취업자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서비스 업종 그리고 사회복지업 쪽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종식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인해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의 이 취업자는요, 전년 동월 대비 뭐 6%, 7%, 그리고 보건업, 사회복지업도 이 이상으로 줄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 한국 경제의 어떤 허파 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시장의 어떤 양극화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또 60세 이상 고연령의 취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층의 고용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등 10만 명 이상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 역시도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수치로 보이는 절대적인 고용률과는 별개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낮아지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고용률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활력을 위해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일자리의 질이라는 면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한국 사회의 좀 특수성이라고 하는데요. 불완전 고용 일자리의 증가라는 것을 또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요, 이 평균 취업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라고 하는 단기간 취업이죠.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닌 거죠. 이 비중이요,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도 뭐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은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근무 환경 또는 이런 근로 방식에 있어서도 풀타임에서 단기로 바뀌면서 안정성이라는 면에서건 또는 어떤 질이라는 면에서도 또 계속 악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취업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각각 개개인들이 더 이상 이제 뭐 회사에 얽매이는 것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또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는 그런 문화도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률과는 별개로 실제 체감하는 어떤 위기, 경제 상황에 대한 것들은 괴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